들어봤습니다. 저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 들었던 분들도 있고 생각이 안 납니다. 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 김혜란 사장이 왜 안 와? 김혜란!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그 뉴스킨 만나기 전은 누구나 다 있죠. 네. 마이스터리가 처음에는 제가 20대 때 가장 오랫동안 했던 직업이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이렇게 인쇄 홍보를 만들고 디자인하고 충무로와 을지로 바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 꿈이 고등학교 때 꿈이 벽화 그리기였었어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막 이렇게 저기 사파나 이런 일러스트 같은 거는 그냥 틈틈이 장난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어느 책을 읽다가 주인공이 벽화 그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그 책 내용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벽화 그렸던 그 여자 주인공의 모습만 막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나 드디어 꿈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상고 다닐 때 그 얘기를 담임 선생님한테 했더니 꿈 깨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상고는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취업을 하고 야간에 그래픽 디자인 학원 홍익 아트스쿨이라고 종로에 있어요. 거기를 다니면서 3시간, 4시간을 2년 동안 자면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림 그리는데.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휘파람 불고 다니고 노래하고 다니고 막 잠을 안 자도 행복하고 너무 졸려가지고 선반에다가 막차 타고 가면서 올려놓은 가방도 잊어버려도 안 슬프고 그때부터 가봤는데 알아봤었어요. 아니 얘기하고 근데 분명히 서서 졸았거든요 그것도. 아, 근데 깜짝까지 가져간 거예요. 아. 제가 좀 어렸을 때 두치가 좀 났나 봐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또 2년 동안 너무 행복했던 거죠. 유창근 사장이 크게 웃는 모습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결국은 이제 충무로에 진출을 했는데 그 당시는요 컴퓨터가 대세인 세대가 아니었었어요. 모든 게 다 수작업. 맞아. 줄 다대고 줄 그리고 칼로 다 하나하나 글자 자르고 시안 디자인 시안 하나 하려면 하드보드지에다가 A4보다 좀 더 큰 하드보드지에다가 내 작품을 그려서 냈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매킨토시 디자인, 매킨토시 컴퓨터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그 직전까지는 정말 나한테는 꿈의 직장이었는데 여자 남자 가릴 거 없이 인쇄소 뒷골목 그 지저분한 데에서 밤새고 남자들 거친 거 다 해가고 무거운 거 다 들고 다니고 그거를 뭐 여자니까 이런 거 그 인정되지 않는 디자이너라면 다 했어야 되는 그런 시절을 지내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야근 수당도 없이 이게 내가 진짜 할 짓인가 아주 포기가 되고 싶을 때쯤에서 매킨토시가 도입이 되면서 난 진짜 이제 이렇게 됐다. 지저분한 거 안 하고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밤을 새면서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근 수당도 없고 휴일 수당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 거를 차리자 해서 동인 디자인이라고 내 거를 차렸지만 망했죠. 폐업해서 오히려 빗맞이고 여기서는 아팠던 시간밖에 없어요. 돈 하나도 안 되고 정말 내 꿈이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현실은 너무나 잔혹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이후에 더 이상 사무직이 싫어서 이런저런 온갖 일을 다 했었어요. 참치 가게 매니저, 참치 식당 매니저도 해보고 그냥 뭔가 닥치는 건 다 했었어요. 돈만 됐다 싶으면 다 했는데 어떤 거든 길게 가는 게 없더라고요. 수명이 항상 짧았었어요. 그러다가 그 지금 뉴스킨 만나기 직전에 제일 많이 했던 직업이 제일 오랫동안 6년간 했던 직업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시공업체를 취직을 했어요. 저는 면접 볼 때 이 면접관이 나한테 어떤 답을 요구할지 내가 뭐라고 말하고 행동하면 이 사람이 나 마음에 들어 할지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면접을 너무 많이 보고 다녀서 그런지. 그러다가 내가 골라서 간대요 여기가. 다 갔다 하면 다 합격인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골라서 갔는데 너무너무 일이 재밌고 현장과 답사와 문서 만드는 일이 너무 이게 전문직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고 여기서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으로 배워서 이렇게 해나가는 일인데 너무 이게 적성에 맞고 재밌어서 정말 여기 잘 집중하고 처음에
처음엔 조그마한 태양광 발전 그 시공업체를 들어갔다가 스카웃돼서 코스닥 상장회사의 태양광 부서까지 과장까지 갔었는데 정부가 처음에는 지붕 위에 건물 위에 이렇게 짓다가 그때는 100% 보조를 막 해주다가 우리 땅이 얼마나 조그매요.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되게 넓고 저기 여기서 부산도 먼 거 같고 막 그런데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나라를 그래라 그러면 점 하나 똑 찍으면 우리나라잖아요. 그렇듯이 더 이상 건물에 지을 수 있는 태양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으로 전환이 돼서 땅에다 지으면 많이 주겠다 해서 또 땅을 막 짓기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땅도 이제 부족하니까 아주 산이고 땅이고 이 조건만 좋은 데는 무조건 짓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버니까. 이걸 한전 더 팔거든요. 1년 365일 그냥 팡팡 전기를 써도 진짜 조금 나오고 에어컨 하루 왼종일 맨날 틀어도 조금 나오고 그러면서도 내 전기를 한전에 대받아 팔아서 그걸로 얼마든지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태양광 나왔을 때는 사람들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떼돈. 그때 지어놓은 사람들은 지금도 떼돈을 벌고 있어요. 수익금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이제 거의 바닥을 치니까 물론 지금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옛날 같지 않고 그러면서 이 회사가 LED 조명으로 유명한 회사라 태양광은 없어도 수익이 굉장히 큰 회사라 태양광 발전소 이 부서를 없애기 시작해요. 그래서는 권고사직이 된 거죠. 여기서 권고사직이 되면서 그래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그 태양광 저 때 다니면서부터 좀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좀 월급이 좀 그동안 받았던 것보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매주 무박, 비박, 야등 막 이러고 돌아다녔었어요. 이런 게 나한테 너무 야동? 적성이 야등. 김성진 선생님 웃으셨어요. 여기서 야동으로 보여. 알아놨어요. 이런 게 너무 재밌고 매주 일주일 이상 어떨 때는 한 주에 2번도 가고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산만 쫓아다니는 생활이 너무 재밌고 그래 이게 사는 거야. 그렇지 이게 꿈이지. 맞아. 막 이러면서 이게 인생에 다 있냐 막 욱졸해가지고 백두대간도 자구간까지 갔었거든요. 이렇게 사는 삶이 최고지. 막 이러면서 이게 다 있냐 그러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지치면 살사 1년, 태보 1년, 요가 1년, 그러니까 1년이나 6개월 안에 이걸 다 한 거예요. 한 번씩을 다. 온갖 거를 다 섭렵하면서 재밌게 그렇게 지내는데 이제 회사는 공고사직이 되고 내 몸은 천식이 오는 이상한 저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성인 천식이 걸려버린 거예요. 네. 저렇게 산에 다니고 운동하고 다녀도 밤에는 주님과 함께 새벽까지 신문과 같이 들어가는 생활. 그러니까 체력이 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원래부터. 지금도 좋아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막장이 와요. 성인 천식만이 아니라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원을 돌아다녀야 되는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 막 비대한 몸이 아니었었는데 점점 불어나는 몸이 막 들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와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의 희망이. 진짜 레전드야. 삶의 희망을 잃고 저가 찍어서 못 너무 이것도 저 사진 작가가 찍어줬는데 막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찍어냈다고 작가 때려치라고 막 난리를 쳤던 자기 모습은 모르고 그러니까 좀 내일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냥 오늘 사는 거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이게 옆머리가 여기가 또 파였더라고요. 탈모로. 그걸 나중에 안 거예요. 저 사진을 보고서. 이게 그러네. 제낀다고 제꼈는데 안 제껴지고 뒤로 훌러덩 넘어간 거죠. 근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게. 근데 저때 파마렉스를 만나고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고 하면서 이제 스폰서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 저한테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래서 아까 그 태양광 발전소는 그만뒀고 뭐 할까. 편의점을 차릴까 뭘 할까. 퇴직금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뭔가 해야지. 더 이상 사무직이 아닌 내가 스스로 문 열고 문 닫는 난 사장이 돼야지. 그러고 찾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 돈 갖고는 택도 없고 그리고 1년 365일 내가 내 매장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온갖 거를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 생각만 하면 우울증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저렇게 주님과 함께 살이 이렇게 쪄버린 거예요. 몸이 아프면 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날을 잊을 수가 있어요. 알코올로 힘을 빌어서. 그래서 거의 알코올 의존증까지 갔었을 때예요, 저게. 그러다가 이제 파마에서 만나고 건강 찾고 저 건강 찾기까지 소개해준 그 헤어샵 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저의 은인이죠. 다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스폰서님의 그 리크루팅 대상자였는데 그분과 같이 둘이 이렇게 얘기를 맞춰가지고 저를 여기 선릉에 오게 했는데 데모를 받으면서 저한테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해서 지금은 일하지 않지만 프랜차이즈를 찾고 있다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마침 잘 됐다고 지금 프랜차이즈 상업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 저기 앞에서. 근데 이미 거기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막 즐겁고 막 볼 빨개져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은 금광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제가 이미 봤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난 속으로 난 운이 참 좋구나. 그러면서 거의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란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뉴욕 증시 상장이라든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게 이 사진 자료 화면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모든 강의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의 침을 맞아가면서 눈도 막 아이 컨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앞자리에 앉혀야 돼.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이런 게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일어나서 막 이거 뭐예요?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심장이 뛰어서 어땠냐고 물어보시는데 너무 좋은 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뭔가 발목 잡힐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더 저런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또 아이고 운도 좋으시다고 3일 동안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있다고 그러면서 LOI를 들어가서는 3일 내내 1시부터 5시까지 3일을 했었는데 정말 저는 3일 내내 울고 움고 했었어요. 왜 이런 게 이제서야 나한테 왔나? 왜 인제서야 이게 나한테 왔지? 막 복잡하면서도 좋으면서도 막 왔다 갔다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 날 막 가슴이 쿵당쿵당하는 이 기분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먹고 스폰서님이 이렇게 그 삼겹살에 소맥을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강의가 어땠냐고 이게 아니라 살아온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 분이잖아. 소개로 낯설고 불편하고 내 속 얘기 하기 싫은데 소맥이 이제 들어가고 삼겹살 배고픈데 삼겹살에 들어가니까 막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스폰서님이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어떤 분과 달리 확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장하다 기특하시대 잘 살아오셨네 하는데 여기서 울컥하면서 저분 평생 손잡아야지 내 인생에 저런 분이 다시는 난 못 만날 것 같아. 음성 종이 땡땡땡땡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종잡을 게 없는데 그냥 무작정 하면 될 것 같은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 머리나 다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뭐 하면서 그냥 제 단골 헤어샵, 단골 옷가게 그냥 그런 원래 단골이었던 데마다 가서 그냥 무작정 들이대고 단골이 아니어도 내가 뭔가 돈 내고 뭔가를 하는 곳은 항상 가서 얘기해서 어떻게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걸로 어떠한 그 매출을 하겠다, 리크루팅 하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너무 좋아 죽겠으니까 좋아 죽겠는 것만 막 말하고 다녔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그냥 막 들이대고 다녔었어요. 그때는 뭐 부끄럽고 창피하고 누가 뭐라고 할까 이런 거 생각 나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건데 그 말만 맨날 하고 다녔던 게 지인한테는 잘 안 통해도 이렇게 제가 뭔가 돈을 내고 뭔가 사는 곳에서는 그게 좋아요? 뭔데요? 이렇게까지 그 열정이 나의 열정에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지갑에 명함, 가방에 쿠폰 그러면서 들이대고 내밀고 지하철에 이동하면서도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앞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래서 계속 소비자를 만들면서 너무 재밌게 그렇게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때 카스가 막
지금 인스타처럼 카스가 막 시작되던 그 시기였는데 완전히 저한테는 카스 전성시대. 댓글이 한 번 달리면 막 100개, 200개 달렸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제품 문의. 그런 시간에, 요 시간에도 소비자를 또 많이 만들었었죠. 그리고 끊임없이 행동을 했었죠. 파라솔 폴드도 최초에는 그 경기도 광주 교회 앞에서 매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마다 했었는데 그거를 꽤 오래 했었어요. 그때 소비자가 그냥 여기다 펼쳐놓고 체험 받으세요 하면 이거 뭐예요? 지금 올 수 있으세요? 아파트가 집이고 내가 이제 다 펼쳐놓으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지금 된다고. 대문 가방 발을 뿌려가지고 파트너가 가거나 내가 가거나 한 사람 지키고 있고 아니면은 둘 다 갈 때는 집어가도 되는 전단지만 내려두고서 팔아서 뭐 누가 집어 가겠어? 이러고 그냥 비워놓고 전단지만 쫙 펼쳐놓고 둘이서 또 뛰고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100원을 몇 건지 찾고 인해서만 필요하다는 집에 인해서만 주세요. 인해서 하나를 써도요. 이거 설명 들어야 돼요. 애기 키우잖아요. 정확한 정보 들으셔야죠. 그래서 대문가방 뿌리고 가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매출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산성 실험하고 이러면 애기 엄마들은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파라솔 폴드 하면서 되게 사업에 확신이 생겼고 그걸로 나중에는 아파트 상가 앞에 홀드하는 거를 이제 그 라온그룹 사장님들과도 또 함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매일 출근길에 역삼역 쿠폰 폴드는 우리 곽정원 사장님과 그다음에 그때 강인하 사장님, 뭐 정일희 사장님 이런 사장님들과 같이 거의 1년 가까이 매일 가서 쿠폰을 30분이든 40분이든 항상 정해진 장소,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는 그걸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생하신 분이 우리 김효은 사장님. 맞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맺잡고 이게 될 때까지 행동하는 거는 맞더라고요. 스폰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진리였어요. 저는 뉴스킨 만나기 전에는 여권조차 없고 44살까지 비행기 탄 건 딱 한 번. 그것도 신혼여행인 제주도로. 여권조차도 없고 제주도로 딱 한 번 가본 거죠. 44살까지. 그리고 어디 가서 점을 보면 평생 해외여행 갈 팔자가 아니다. 포기해라. 근데 사람 마음이 희한하게 그 보살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사회 팔자구나. 그럼 체념하고 포기하고 여권은 만들 생각조차도 안 했죠. 근데 뉴스킨을 만난 다음에 최초에 갔던 홍콩 컨벤션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도 안 보일 정도로 뛰어다니고 안 먹는 거 없이 다 먹고 다니고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저한테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가 아니 더 멀리 간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해서 비행기에서 잠도 안 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렸는데 우리나라가 아니 딴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덥고 뭐 습기 참 뭐 그거 신경 쓸 여유도 없이 너무 좋아서 아무 불평불만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막 그렇게 보내고 컨벤션 보고 막 너무 놀려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필업하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홍콩이 아시아권 루비들이 막 쫙쫙 올라오고 막 그리고 중국계 사람들은 막 미치고 막 내려가면서 막 자기들 먼저 막 앞으로 가고 막 이씨 내가 더 잘할 거야 막 이런 의지가 불타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홍콩 컨벤션 매번 가야지 막 이래서 한 2번 갔었고 그리고 스폰서님이 프로모션을 했었는데 태국 프로모션도 돼서 거기도 가고 일본 컨벤션도 가고 미국 컨벤션도 2번 가고 진짜 행복했던 기억 지금 최근까지 제일 행복했던 기억은 석스스트릿과 작년에 갔던 미국 컨벤션 로스카보스 하이트 리덴시 아니 그런 삶이 있는지 진짜 알았으면 내가 진짜 아까처럼 저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걸 누가 알려주냐고요. 부모님도 학교의 선생님도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다 얘기했지 이렇게 나은 삶이 있다라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 삼겹살에 소맥 먹을 때 그러한 삶이 있을 거라는 희망의 빗줄기를 그건 전 스폰서님한테 받던 것 같아요. 큰 얘기 안 해도 저분은 남다른 삶을 선물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때 들었었고 제가 뉴스킨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삶은 꿈도 못 꿨을 삶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러한 삶이 있다고 우리 애들한테도 조차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드레스 입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고요. 무대에서 이렇게 행진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도 여유롭게 손을 들어가면서 뛰 두르는 걸 이렇게 행복해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해봐야 그 맛을 알아요 진짜. 해보기 전에는요 아우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거 못해.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사람이 더 좋아해. 난리나.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특히 미국 컨벤션은요 아우 나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미국 컨벤션. 내 회사 내 그 모든 연구소 모든 내 그 비전을 있는 대로 다 펼쳐 보여줄 컨벤션은 김용호 사장님도 컨벤션 다녀와서 바뀌신 거잖아요. 컨벤션을 안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밥을 안 먹겠다는 것도 똑같아요. 진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거는 무슨 망설일 것도 없고 땡 빚을 내서라도 이건 갔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더 많이 버스 대절해서 가는 걸로 이 어마무시한 컨벤션 이 앞에서 좀 보려면 픽업을 해야 돼요. 뒤에서 그 처음 갔던 미국 컨벤션은 안 그랬는데 작년에 갔던 미국 컨벤션은 완전히 깎아지는 90도 각도 떨어지는 그 공포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픽업을 해라. 그런 의미로 아주 무서운 곳에다가 올려놓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컨벤션 앞뒤로 했던 그 여행도 우리 안 실장님이 해주시는 그런 코스로 그 비용으로 그거 여기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가볼 수 없는 사람들한테 그 한 장소만 얘기해도 놀래는 거를 우리는 몇 군데를 다니고 로스카버스는 진짜 지상 천국 낙원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누스키니 아니면 상상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아서 매년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럭셔리함은 그 대우받음은 그 비전은 상상 그 이상이에요. 처음에 회원으로서만 워킹쇼 무대를 봤는데 이것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떨림이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하나도 안 날씬하고 몸매가 하나도 안 이쁜데 원피스 드레스 쫙 맞춰 입고서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워킹쇼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뉴스킨의 1이 있다만 저한테 뉴스킨 2 같은 느낌? 이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도 뉴스킨이야. 이것도 사업이야. 또 다른 뉴스킨이야. 이런 막 느낌이 들면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집중하면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모르고 사는 사람, 저런 삶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선물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막 무대에 올라서 다 울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내가 누구 엄마, 누구 아이로만 살았고 어디 가서도 존재감이 없었는데 주인공이 되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 내 아는 사람들 다 저렇게 저기다 올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컨셉을 했고 200명에서 2명만 대상을 껐는데 그때 이제 2명이 막 정말 초집중을 했었어요. 막 개인 톡하고 전화하고 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처음에부터 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보면 소비자나 파트너나 처음부터 다 돼서 오는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준비돼서 오는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무조건 오케이 긍정적인 사람도 없고 다 만들어 나가는 거더라고요. 소비자나 파트너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저 여자분은 부정적이진 않지만 엄마가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모든 게 다 희망이 없는 사람. 이게 될까 과연? 이랬던 사람이고 이분은 완전 부정 덩어리. 사회에서 너무 많은 시련을 겪어서 될 것이 없는 세상을 사는 그 부정이 극치. 그랬는데 다 끌어올려져서 이렇게 행복한 결론을 내는 게 이게 뉴스킨인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이렇게 설득해가면서 끌어당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사회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이 두 분 다 앞에서 소감을 발표하는데 컨셉이 저도 울고 이 사람 와이프도 울고 주변이 다 울어요. 너무 감동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그 어떤 일이 이렇게 사람을 감동으로 올릴까요? 이 자부심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 사업이라는 거죠. 그 처음부터 저는 스폰서님께는 무조건 선순정 후이해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이유가 반드시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정말 하기 싫고 저거 왜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드는데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데 진짜? 해고 나면 반드시 이유와 뜻이 있어요. 반드시. 처음에 해독 강의 하라고 해독 미니 뭐 준비해오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고 너무너무 나가기 싫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책을 집어 던져가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가 막 울고 최초 해독 강의 준비할 때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한여름이었는데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진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 준비를 하자. 그리고 3시부터 준비를 했던 게 부족했죠. 이게 발표하는데 분명히 100% 부족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호랭이 스폰서님한테 진짜 혼나겠다. 아유 몰라. 그러면서 갔는데 정말 부족했는데 너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막 이러는데 무조건 잘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선순적으로 이해해야지. 이게 맞네.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거나 제 힘든 상황을 얘기하거나 안 해요 못해요 이런 말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게 맞아. 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니까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제 기본 생각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내 자영업을 하거나 내가 직장에서 그냥 월급 받을 때도 그때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잘하려고 하지. 상사한테 물론 스폰서님의 상사는 아니지만 상사한테 불평불만하고 힘든 자기 상황 얘기하고 안 해요 못해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있다면 그런 사람들 금방 잘리잖아요. 발전이 없죠. 그런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스스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저는 직장 다닐 때도 스스로 했던 스타일이지 이런 거는 절대 안 했던 사람이어서 당연히 이거는 더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끊임없이 스폰서님이 내 성공을 바라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저분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게 항상 기본이었고 그룹에 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냥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항상 그 1대인 김수인 사장님이 계속 그렇게 쇠뇌를 시키긴 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시스템은요 뭐 여기 가라 뭐 저기 가라 이게 아니라 다음에 내가 할 게 뭐지? 자발적으로 항상 찾아서 다녔지 이거 가야 돼요. 뭐 이거 입금해야 돼요. 스폰서님이 나를 쫓아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그룹에서 다 알아서 불러갔어요. 그룹에서 뭐가 던져지면 아 이거 내가 할 차례구나. 뭐 이거 내가 이 시스템 들어갈 차례구나. 그냥 내가 알아서 했지 스폰서님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도 여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찾아서 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그때 스폰서님은 너무 6대까지 막 다니시고 막 지방 다니시고 아 스폰서님은 당연히 얼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통화만 진짜 얼굴 보기 힘들었었어요. 보상도 안 알려주시고 맞아. 보상 저기 혹시 이거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안 돼요. 눈빛이 흔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흔들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병아리 가슴 앓듯이 하다가 옆에 형제분 오래되신 젊은 사장님들한테 나 아직도 보상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면 안 될까? 아유 스폰서님이 안 가르쳐주셨어요. 눈빛이 흔들린대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림이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래서 저는 형제 라인들 붙잡고 성장을 되게 많이 나 살아야 되니까 자꾸 안 가르쳐주시고 지방 가니까 자꾸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형제 라인들한테 막 비비적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라온그룹의 젊은 사장님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밝고 에너지 있고 신나고 또라이 같고 막 이렇게 막 골 때리고 막 이렇게 막 웃기고 재밌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나이 상관없이 다 20대 30대 이러는데 저는 40대 초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 45 막 이랬으니까. 근데 내 나이 내 외모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같이 어울리고 그게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고 그냥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들도 저를 거부하지 않고 막 같이 안아주고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시스템은 정말 중요한 게 다른 그룹의 어떠한 사장님들보다도 김태일 사장님은 항상 시스템 그래서 지금의 이 미라클이 또 있는 거예요. 미라클 이전에 우리끼리 돌렸던 게 17기까지 있었어요. 17기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해온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자충우돌 해가면서 어떤 거는 넣었다가 어떤 건 뺐다가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 오던 기간이 17기까지 단단하게 가져오면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우리가 TR 해독과 TR90으로 단지 다른 그룹은 이렇게 그냥 각자 1대1로 해독 TR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걸 시스템 안에 담아서 여기다가 최대한 많은 인원을 넣어서 소비자 만들고 컨셉화 시키고 컨셉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시키고 동영 클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스템을 정말 체계적으로 다져오셨어요, 스폰서님이. 그러면서 작전. 우리끼리 한 거는 17기까지였고 그 다음에는 최초의 3기 3기를 히말라야 부르라고 할 때 이때 정말 순환이 많았어요. 이때는 저희가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옳다 생각돼서 내려놓을 수는 없는데 여기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만 그러면 스폰서님 싸워가면서 우리 반만 우리 식대로 하겠다 했지만 여기 안에도 그동안에 히말라야에서 있었던 컨셉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계속 충돌하고 이거다 아니다 막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은 저 수석을 시키지 않으면 그냥 매니저로 들어갔다가 저 수석을 시키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게 저 매니저들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돼서 자꾸 저한테 딴지 걸고 제가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좀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중간에 거의 초반에 수석으로 바뀌어져서 수석 매니저가 되고 이제 매니저들과 함께 3기를 해 나가는데 요때가 조금 힘들었죠. 우리끼리 해오다가 남들과 또 이렇게 해서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면서 컨셉 소양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컨셉 소양 교육까지 저 17기 라온 뉴바디 클럽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모든 단단함이 있었다면 지금 7기에는 정말 단단함을 느껴요. 정말 체계적이고 정말 천하무적이다. 앞으로는 더 크게 성장할 미라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그 라온 그룹의 사장님들은 다 여기서 컨셉 되시고 다 수석 되시고 다 원장 되시고 다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뉴스킨이에요.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너는 누구든 리크루팅 했을 때 다만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뜰채로 그러니까 우리 먼저 이 안에 성장을 해야 돼서 정말 중요한 거에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TR90 최초에 나왔을 때 그리고 유스스펜 최초로 나왔을 때 그때마다 라온 그룹은 몇 배씩 성장을 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초집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TR 나왔을 때 최초의 전 세계에 없는 유전자 다이어트다. 이게 굉장히 강력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가라고 하면 고가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다들 몇십 세트씩 그렇게 하면서 핀업하고 성장하고 이 유스스펜 때도 그때 TR도 금방 품절됐고요. 유스스펜 때도 뭐 20분 만에 30분 처음에는 20분 만에 품절 한 달 뒤에 또 30분 만에 품절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 72만 원이었는데 7만 5천 세트가 그냥 이렇게 매진이 돼버린 거예요. 품절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미국과 호주에 출시가 되면서 이 효능이 어마무시한 게 밝혀지고선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품절됐냐. 우리들도 라온그룹도 다른 사람들도 그때 땅 하고 뭐 하고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1년 전에 미국 호주에 출시가 되고 나서 이게 대박이다. 이건 무조건 된다 해서 1년 동안 집중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TR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이렇게 대박 프로모션이 온다고 들었을 때는 그 달 만약에 지금 시작된다. 아니 10월이 시작된다. 그럼 10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4월 1일부터 초 집중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0년 10월에 PA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정말 이렇게 품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가봐요. 10월에 미리 가봐요. 10월에 미리 가봤더니 10만 명이 지금 대기해요. 뭐냐면 뉴비트, TR9 그리고 새로 나오는 이 수저 같은 문제들은 옷 입고 입으면 끝. 루미스파 부스터. 루미스파 부스터. 이게 화장한 위에 해도 변한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초간단해요. 그리고 나서 수정 화장 하면 되고 가방에 얘 포인트는 핸드백에 가지고 다닙니다. 기계 이렇게 들고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기계. 이거 집중, 저거 집중 세 개를 완전 초비 집중하면 우리는 피해 가는 거예요. 프로모션은 내가 5배, 10배 순 성장할 수 있는 완전히 우리한테는 값진 금은 노화하기 때문에 그때 집중, 10월에 집중 아니고 4월 1일부터 초집중. 어떻게 집중하냐면 저는 그냥 소비자 만드는 것만 집중을 해서 정말 몇십 세트씩 나가긴 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남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제품도 나가고 또 다른 소비도 나지만 반드시 리크루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10월에 이 제품 3가지로 어떻게 리크루팅을 할 것이냐는 우리 그룹 내에서 전략을 짜야 돼요. 유스스펜 때도
계속 공부를 해서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 그걸 만들어냈듯이 우리가 뭘 하나를 매뉴얼을 만들어내서 똑같이 들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미친 듯이 외쳐야 되는 거죠. 판권 가지셔라, 판권.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판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자충우돌 해오면서 전업 파트너, 처음엔 투잡이었다가 전업을 했는데 다시 투잡으로 갔던 파트너들을 잘 생각해보면 저는 했지만 그 파트너들을 복지를 못해준 게 명당 컨택이라든가 매달 안정적인 3,000 GB를 그냥 이거 왜 못하지? 이런 생각으로 디테일한 복지를 못해줬던 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머리로는 제가 레버러지, 권리수익, 머리로는 그런데 가슴으로는 매출이 너무 쉽고 소비자 만들기 너무 쉬우니까 이게 사실은 마약 같은 건데 그것에만 집중했던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스폰서니까 GPS 짜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빨가벗고 들이대기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사람들을 질리게 하고 부담되게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는 스폰서님이 바쁘시고 힘드실까봐 그리고 뭐 몇 년 됐으면 알아서 해야지 이런 혼자만의 생각, 스폰서님한테도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혼자 알아서 했던 시간들이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저만의 생각으로. 뉴스킨을 만나기 전엔요.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그날 겨우겨우 살았더라고요. 제가. 또 되돌아보니까. 그리고 내일이 없었어요. 그냥 오늘만. 오늘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오늘 죽을 수도 있어. 이런 희망으로. 그리고 내 마음도 내 외모도 다 포기. 그냥 내 거 아니야. 그냥 모르겠다. 어차피 뭐 오늘 살고 죽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았고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는 삶을 살았고 누가 꿈 얘기만 하면 너무 화가 났던 그런 삶. 그래서 매일 불평불만하고 주변 사람들 탓하고 남의 험담하기 바쁘고 모이면 남 얘기. 그랬던 삶을 제가 그런 정말 헛된 시간, 헛된 에너지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었어요. 근데 뉴스킨을 만난 다음에는 매일매일 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고 매일매일 내가 달라지고 바뀌어가는 가치 있는 성장을 하고 돌아보니 매일매일 그냥 내가 성장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가치 있는 성장. 뉴스킨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가치 있는 성장을 난 할 수도 없었고 꿈도 못 꿨겠다. 그래서 꿈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나 스스로를 돕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뉴스킨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너무 울었던 시간이 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나를 존중해 준 적도 없고 나를 사랑한 적도 없고 나한테 어떤 가능성 그것도 나는 품을 수도 없는 삶을 살았는데 나부터 사랑하게 되고 나부터 존중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삶이 풍성하고 그게 뉴스킨 나한테 준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학교 선생님도 친구들도 부모님조차도 나는 귀하게 여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여기 와서 귀함을 받으면서 이게 바로 뉴스킨을 만난 행복이다. 그거를 제가 잊고 살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요.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요. 그런 쓰다듬이 없었던 사람이 정말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나도 내 파트너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구나. 받기만 할 게 아니라 나도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고 계속해서 나를 그리고 너를 성장시키는 일이 바로 뉴스킨이다. 그 어떤 일도 이러한 일은 할 수가 없는데 나를 다르게 하고 나를 바뀌게 하는 그게 바로 뉴스킨이고 제가 뉴스킨 와서 처음 홍보 컨벤션 가서 지구는 넓고 갈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나는 진짜 우물의 개구리를 어떻게 살았던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이제라도 알게 됐던 이 행복이 이 선물이 저한테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와서 받았던 내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뉴스킨이 아니었다면 내 가치관이 정말 변했을까? 내 가치관이 이렇게 진화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꿈이 있으신가요? 지금 서로 한번 마주보고서 꿈이 뭐예요? 물어봐도 돼요. 시작! 뭐예요? 그럼 바로 하나 딱 대답하기. 아무거나. 굶어요. 아무거나 생각하는 거 하나 얘기하기. 그래서 저는요
적은 영향력을 죽을 때까지 끼치다가 죽는 거. 집 사는 거, 차 사는 거, 명품백 갖는 거, 이거는요 꿈이 아니라 목표더라고요. 그냥 내 목표, 내 꿈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게 내 꿈이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발전시키고 싶은 거. 꿈은 죽기 전